오장환의 백석론이 어쨌든 앞부분에서는 경계해야지 되는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이 시인의 시집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찬사를 보냈지만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찬사를 보냈던 시인들에 대해서 그 평가를 적어 보았습니다. 한설야는 이제 북쪽으로 가게 됐던 사람인데 그는 생활에 물려서 조용히 떠난다. 암야의 별을 잃은 것처럼 서운한 일이다. 이제 이거는 제 한설야가 얼마나 백석을 아꼈는지 만주라는 넓은 벌판에 가서 시 100편을 건져 오리라 하면서 떠났을 때 암야의 별을 잃은 것처럼 서운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학풍에서는 1948년에 학풍에 의류문고의 문화사에서 만든 그 학문 잡지 학풍에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이 실렸던 그 책에서 백석 시집 출간을 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석을 능가할 수 있는 시인은 없다.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시인들은 과연 얼마나 이 고고한 시인에 육박할 수 있으며 또 얼마나 능가할 수 있었더냐? 흥미있는 일이다. 이러면서 백석 시집 출간을 알렸는데 이때 백석이 그만 북쪽에 있게 됨으로 인하여 의류문고사에서는 백석 시집 출간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화 박용철은 조광 1936년도 4월 5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석 씨의 시집 사슴을 처음 대할 때에 작품 전체의 자태를 우리 눈에서 가리어버리도록 크게 앞장서는 것은 그 수정없는 평안도 방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작품에 주는 바를 받아들이려는 호의를 가지고 이것을 숙독한 결과는 해득하기 어려운 약간의 어휘를 그냥 포함한 채로 그 전체를 감미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모국어의 위대한 힘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한테도 백석의 시는 역시 호의를 가지고 숙독했을 때 해득되어지는 시였고 그것이 오히려 모국어의 위대한 힘을 깨닫게 된다고 용화 박용철이 찬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림은 이 당시에 이쪽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랑 교류가 있어서 참 김기림 이상도 김기림과 만나지고 이렇게 만나지는데 김기림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였던 김기림은 1936년 1월 29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집 사슴의 세계는 그 시인의 기억 속에 쭈그리고 있는 동화와 전설의 나라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실로 속임없는 향토의 얼굴이 표정한다. 그렇건만 우리는 거기서 아무러한 회상적인 감성주의에서 불어오는 복고주의에도 만나지 않아서 더없이 유쾌하다. 백석은 우리를 충분히 애상적이게 만들 수 있는 세계를 주무르면서 그것 속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얼마나 추태라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시인이다. 차라리 거의 철석의 냉담에 필적하는 불발한 정신을 가지고 대상과 마주선다. 그 점에 사슴은 그 외관과 철저한 향토 취미에도 불구하고 주착없는 일련의 향토주의와는 명료하게 구별되는 모더니티를 품고 있는 것이다. 김기림은 모더니티의 울타리 속에 백석을 데리고 오고 싶어 했습니다. 백석 사실 그 유학 갔을 때도 모더니즘에 대해서 모더니티 굉장히 많은 관심과 것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박용철과 김기림의 시는 어떤 시들이 있냐. 박용철 동경 아오야마 중학부를 나오고 동경 외국어대학교 동문과에 입학했지만 관동 지진으로 중단하고 연희 전문학교에 입학했는데 자퇴했고 김영란과 사귀면서 이 숫자에 출중한 사람이었지만 또 시를 좋아하게 돼서 1935년엔 정지용 시집을 내주고 또 영랑 시집도 냈습니다. 삼천리 문학이라는 잡지책에 시적 변용에 대하여라는 글이 아주 남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시문학 창간호 1930년 3월호에 실린 나도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도야 간다. 아늑하니 항구인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 안개같이 물어린 눈에도 빛이 나니.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맷뿌리 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사랑하는 사람들.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겨가는 마음인들 무엇 다를 거냐? 거기 가는 마음인들 무엇 다를 거냐? 돌아다 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해살짓네. 앞대일 언덕인들 미련이나 있을 거냐? 나도야 가련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두야 이렇게 띄어쓰기가 돼 있습니다. 나두야 가련다. 좋아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도야 간다. 시문학, 문예월간, 문학을 발간했고 또 희곡을 번역한 게 있는데 인형의 집, 베니스의 상인, 또 조선문학의 가수평가 이런 번역 이게 최초의 섹스피어의 번역이라고 합니다. 영화 박용철 소리내서 읽어보니까 좋네. 나중에 이거 유행가 나도야 간다 이 노래도 재밌었어. 나도야 간다.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었을까 이 사람들? 만주로 가는 사람들?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지? 많이 떠났으니까. 그리고 김기림 백석은 모더니티를 품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김기림, 바다와 나비 다 북쪽으로 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바다와 나비.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진짜 모더니즘입니다. 여태까지 보았던 시들하고는 다르게 사람들이 느꼈겠어요. 1930년대에는 여러 다른 형태의 시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아주 시각적이지 않습니까? 김기림, 박용철, 한설야, 백석에 대해서 평을 해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